메시지 받는 거를 하려면, 우선 메시지를 받으려면 필터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필터 설정이 어디에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필터 설정을 하기 위한 구조체 변수는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면 이제 이 구조체 변수의 어떤 멤버 변수들의 값들을 넣어주면 필터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멤버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더니,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F3 눌러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는 뭔가 많네요. 근데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아이디가 있고 필터 마스크 아이디가 있죠. 그리고 이게 각각 하이 로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왜 하이 로우로 나눠져 있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P4 어사인먼트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제가 P4가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신 P4가 두 개가 있는데 채널 0번 있고 1번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저는 0번만 사용할 거라 이따 이 P4 어사인먼트에 P4 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필터 뱅크라고 있는데, 필터 뱅크는 쉽게 말하면,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필터 마스크 아이디랑 필터 아이디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가 하나의 쌍으로 항상 같이 묶여 다녀요. 그래서 이런 필터 쌍을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총 사용할 수 있는 필터 뱅크는 28 필터 뱅크, 듀얼 캔인 경우, 그리고 싱글 캔인 경우 14개의 필터 뱅크가 있다. 그래서 총 이제 필터 설정을 13개, 14개, 그리고 듀얼 캔이라면 28개의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뭐 별로 큰 의미는 없겠죠. 저희는 필터를 하나만 사용할 겁니다. 필터 쌍 한 쌍만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필터 모드는 아까 마스크 모드랑 리스트 모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스크 모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스케일은 16비트 필터 스케일이 있고 32비트 필터 스케일이 있는데, 저희는 16비트 필터 스케일을 사용할 거고, 만약에 32비트로 사용한다면 우선 이 필터 ID 로우가 있고 ID 하이가 있는데, 32비트인 경우 16비트씩 쪼개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근데 필터 스케일 모드를 그냥 16비트로 한다면 각각이 필터 아이디가 따로 동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필터가 사실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비트로 하는 경우 필터 아이디 하이가 있고 필터 마스크 아이디 하이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또 쌍으로 한 개가 되고, 그 다음에 필터 아이디 로우, 필터 마스크 아이디 로우, 이렇게가 또 하나의 쌍으로 동작해서 사실 필터가 두 쌍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필터 스케일은 16비트 모드로 사용할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 저희는 필터를 두 쌍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터를 거친 데이터는 P4R에 저장이 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필터 액티베이션은 이제 필터를 사용할 거냐 안 사용할 거냐인데 당연히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슬레이브 스타트 필터 뱅크에서 아까 슬레이브 모드의 캔인 경우 뭐 이걸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마스터 모드의 캔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스터 슬레이브 개념은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 필터 이 변수의 멤버 변수는 아까 설명드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필터 아이디 하이, 여기에 필터 아이디 하이니까 0x106을 설정해주면 되겠죠. 필터 마스크, 여기서 하이 로우의 의미는 사실 없어요. 필터 마스크네요. 필터 마스크라면 0x7f3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0x7f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필터 설정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끝이 아니고 여기에 5개의 비트를 왼쪽으로 시프트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의 이유는 이제 실제 레지스터 부분에 가서 보면 이게 ID 부분이 상위 11비트에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개를 좌우로 시프트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그렇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고, 또 캔 필터 1에 이제 필터 마스크 아이디를 설정했으니까 그냥 필터 아이디 또 설정해줘야겠죠.
필터 id 하이. 자, 이거는 이 설정대로 하면 0x106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0x106 하시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로 5개를 시프트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필터 한 쌍이 설정이 됐고요. 근데 필터 id 하이가 있고 로우가 있다 그랬는데, 16비트 모드로 설정한 경우에는 이게 id 하이 로우가 의미가 없고요. 그냥 별도의 필터 쌍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고 똑같이 설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설정하면 그냥 같은 기능을 하는 필터가 2개가 있는 거죠.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여튼 그렇고, 캔 필터 1. 이번에는 필터 모드. 필터 모드는 필터 마스크 모드라 그랬죠. 자, 그거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면 F3 눌러서 또 들어가서 보시면, 필터 모드는 자, 이걸로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선택하는 게 나와요. define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캔 필터 모드 id 마스크가 있고 필터 모드 id 리스트가 있는데, 저희는 마스크 모드로 할 거니까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됐고, 또 캔 필터 스케일 있죠. 이거는 저희는 16비트 스케일을 사용할 거라 보시면 또 이렇게 있네요. 캔 필터 스케일 16비트가 있고 32비트가 있는데, 저희는 16비트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16비트로 했을 경우는 이렇게가 하나의 쌍으로 동작하는데, 이게 2개의 필터가 있는 거죠. 근데 32비트 모드면 필터를 하이, 로우로 이렇게 나눠서 저장해 줘야 되고, 필터는 한 쌍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말이 막 빨라지는데, 우선 쭉 진행할게요. 좀 길어져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터 스케일까지 설정을 했으니까 마지막 필터 마지막이 아니네요. 2개가 남았네요. 필터 피포 어사인먼트는 2개의 피포 중에 어떤 피포를 사용할 거냐인데, 저희는 피포 0을 사용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마지막 이제 필터 뱅크가 있는데, 필터 뱅크는 자, 이렇게 설정해서 하나의 필터 뱅크로 동작을 하는데, 저는 0번 필터 뱅크에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해서, 자, 0번 필터예요 이게. 1번 필터는 또 다른 것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튼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캔 필터에 대한 설정이 끝났고요. 자, 이렇게 설정하면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예로 들어드린 요걸로 설정한 거죠. 11비트 스탠다드 아이디고 16비트 필터 스케일이고, 모드는 id 마스크 모드로 했을 경우, 자, 필터 마스크 아이디는 이렇게 했고 필터 아이디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 수신할 수 있는 아이디의 범위는 102, 106, 10A, 10영문자2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필터 동작을 시키려면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코드를 하나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자, can config filter라는 함수고요. 이 함수는 2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이 can의 그 넘버, can의 채널 넘버고, 두 번째는 필터 설정한 값을 여기다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설정한 필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됐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필터 설정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필터를 거쳐서 어떤 데이터가 수신이 되면 피포 0에 저장이 될 텐데, 그때 인터럽트가 걸리도록 또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때 또 이런 함수를 써야 되는데, 좀 복잡하죠. 막 설정해야 될 게 많아요. 자,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어떤 인터럽트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피포 0에 메시지가 펜딩된 게 있느냐, 수신돼서 뭔가 처리를 대기하는 게 있는지,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인터럽트를 발생시켜라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신 인터럽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메인에서 해줄 거는 끝났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필터를 거쳐서 어떤 데이터가 수신이 되면 인터럽트가 발생될 텐데 인터럽트 코드 작성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럽트 코드 작성을 해줄 건데, 자, 여기다가 해주면 되겠네요. 인터럽트 함수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직접 타자를 치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 이런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되고요.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함수가 rx0p4에 데이터가 수신이 됐을 때 걸리는 인터럽트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자, 이 hcan 인스턴스가 인스턴스가 can 1일 때 여기서 뭔가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인터럽트가 걸렸다는 말은 데이터가 받아진 거니까 그 받아진 데이터를 우리가 만든 이런 변수에다가 저장을 먼저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때 또 이런 함수를 쓰면 돼요. can get rx message라는 함수고요. 이것도 매개 변수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can 채널 넘버고, 두 번째가 rx p4죠. p4의 넘버입니다. 그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신된 데이터의 rx 헤더를 저장할 변수죠. 그 변수는 우리가 여기서 선언했습니다. 이 can rx 헤더고, 이거는 뭐 우리가 막 이 변수의 값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받아진 데이터의 헤더 정보를 여기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부분, 이거는 이 변수를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받아진 데이터가 헤더 정보는 여기에 저장이 되고 실제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 이제 이 데이터를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잘 받아졌는지 한번 메인문에서 이건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인에서 처리를 해주려면 이게 인터럽트가 걸렸다라는 어떤 변수를 만들어서 그 플래그 변수를 1로 셋해주면 될 거고, 이 변수 아직 안 만들었죠? 자, 이 위에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똑같이 uint,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서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예전에 볼라타일 키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볼라타일 이 키워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이 키워드로 만든 이런 변수들은 컴파일러한테 최적화 시키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만약에 최적화를 잘못 시켜버리면, 특히나 이런 인터럽트 함수는 우리가 호출해서 수행되는 함수가 아니고 뭔가 인터럽트가 걸리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변수의 값을 바꿨을 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 함수는 수행되지 않는 함수인데 막 변수가 이렇게 바뀌네 라고 해서 이 변수 값 바꾸는 거를 그냥 아예 처리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컴파일러가 막 자기 맘대로 임의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라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데이터가 수신이 되면 여기에 이 변수가 1이 되면 뭔가 캐릭터 LCD에다가 그 받아진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 받아졌는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려면, 자, 제가 좀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여기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can 수신된 메시지가 있으면 여기에 들어올 건데, 그때 그 캐릭터 LCD에다가 먼저 수신된 메시지의 ID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해 본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수신된 데이터의 첫 번째 그 원소 8바이트 중에 1바이트만 또 그 밑에 줄에 표시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받아진 데이터가 출력이 되니까 필터를 거쳐서 잘 받아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소스 코드를 자, 첫 번째 보드 이 위에 보드에다가 한번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클리어 하는 걸 하나 넣을게요. 제가 실수를 또 하나 했네요. 자, 이렇게 캔 필터 설정을 했으면 마지막에 필터 액티베이션을 이네이블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습니다. 이걸 이네이블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잘 됐고 실행을 우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밑에 있는 보드에는 보내는 메시지의 아이디를 조금 바꿔서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2번을 눌렀을 때는 이제 0x106이 아닌 0x107이고 3번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0x10A가 아닌 10B로 바꿔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이제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첫 번째 보드의 스위치 4개는 각각 102, 106, 10A, 1002의 메시지의 아이디를 보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4개의 스위치는 102, 107이에요. 이제 107, 10B, 106 문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보낸 이 4개의 데이터는 얘가 다 받을 수 있는데 얘가 보낸 4개의 데이터 중에 가운데 이 2개는 얘가 받을 수가 없죠. 이 필터에 걸러져서 그렇기 때문인데, 근데 이 CAN to USB는 모든 아이디의 메시지를 다 받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잘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그 CAN to USB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거 다 오픈 소스로 나와 있고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컴포트가 9번으로 잡혀 있고 통신 속도는 아까 100kbps로 했죠. 네, 이걸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스타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받아지면 여기에 뜰 건데 그 데이터의 아이디랑 데이터 길이랑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여기 뜨는데 한번 잘 뜨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이 첫 번째 보드의 맨 왼쪽 스위치를 누르면 데이터가 여기에 받아지니까 뜰 거고 또 그 데이터가 또 이 모니터에 뜨겠죠. 여기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아이디가 0x102인 메시지에 데이터가 수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0x1이니까 스위치를 한번 눌렀으니까 그 값이 하나 증가돼서 그 값이 나왔죠. 자, 이 데이터가 동시에 여기에도 받아졌고 또 PC에도 이렇게 받아졌어요. 지금 PC는 아이디가 258로 되어 있는데 이건 10진수고 10진수 258은 16진수로 0x102겠죠. 258 하면 102가 나오죠. 네. 그리고 데이터가 잘 받아졌어요. 또 이제 그 다음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106이 데이터가 전송이 될 건데 자, 눌렀습니다. 눌렀더니 또 이런 262라는 아이디의 데이터가 받아졌고 여기엔 106이라는 아이디가 이렇게 떴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는 10A가 될 거고 눌러보면 자, 10A가 이렇게 받아졌고요. 또 102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데이터가 이렇게 다 잘 받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확인이 잘 됐는데 이제 반대로
이 데이터들을 이 스위치들을 누르면 중간에 있는 이 두 개 스위치는 여기 안 받아지고 모니터에만 뜰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이 맨 왼쪽 거를 누르면 자, 받아져서 102라는 아이디의 메시지가 여기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받아져서 지금 이 색깔이 검은색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기는 안 뜨겠죠. 105니까 107로 했었나요? 네, 107이 아마 뜰 거예요. 눌렀더니 지금 자, 보냈더니 여기는 떴는데 이 위에 보드는 안 떴죠. 왜냐면 필터에 걸러져서 얘는 아예 데이터 수신 자체를 안 해버린 겁니다. 인터럽트조차 안 걸린 거예요. 자, 그랬고 또 이걸 누르면 또 여기는 안 뜨지만 여기는 뜨겠죠.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267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왔고 얘는 필터에 걸러져서 안 떴습니다. 마지막 요거는 이제 102 영문자 2니까 데이터가 잘 받아졌고 여기도 떴죠. 그래서 지금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결과가 다 잘 나왔어요. 지금 해보려고 했던 게 다 잘 나왔죠. 그래서 이제 캔 통신의 기본 설명이랑 그리고 그걸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다 드렸습니다. 수업이 너무 길어져서 아마 몇 개 영상으로 쪼개서 올릴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캔 통신도 다 마무리 됐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 보드를 구매하신 분들은 보통 보드를 하나만 구매하셨기 때문에 캔 통신할 대상이 없으실 건데, 그래서 캔2 USB 같은 모듈을 사려고 봤더니 좀 비싸요. 국내 업체 거는. 근데 그 국내 업체 거는 이제 빨리 구할 수도 있고 바로 구현해 볼 수도 있어서 시간이 좀 돈이 넉넉하신 분들은 국내 업체 걸로 하시는 게 좋고, 아니 그냥 싼 걸로 하시고 싶다면 이 캔텍트라는 거를 이거요. 캔텍트 혹은 캔에이블 이 둘 중에 하나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밑에 거 모델이었고 캔텍트는 조금 이게 크게 생겼는데 그거를 작게 해서 만든 게 캔에이블이라는 거고, 이거 둘 다 구글에서 오픈 소스 같은 거 그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기에 집어 넣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은 드라이버 안 잡히고 뭐 안 돼요, 동작이. 그래서 그거는 약간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좀 많이 헤맸어요, 참고로. 그래서 좀 머리 아픕니다. 여튼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캔 통신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이 할 드라이버랑 큐브 MX 트루 스튜디오로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의 그 강좌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거를 할지는 아직 뭐 정해둔 건 없는데 또 더 재밌고 이제 유익한 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튜토리얼적인 내용이 아니고 응용, 뭔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또 그런 계획이 잡히면 다시 한번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